네, 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전 올해 30을 넘긴 직딩인데요. 이번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여행은 많은 걸 얻는다고 하잖아요. 유럽도 가보고 여기저기 좀 가보려고요. 벌써부터 설레이네요. 근데 가기 전에 미리 사진 공부 좀 할 걸 그랬나 봐요. 막상 날짜가 코앞으로 닥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일이네요. 남는 건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행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이 부럽네요. 여행 좋죠. 그죠? 특히 여행 사진에서 중요한 건 여행이죠. 아무래도 사진보다. 여행을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주로 찍는 건 대부분 거의 스냅 위주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막 오늘 나 기필코 이걸 찍으러 가야 돼. 이러고 여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여행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뭐 어떻게 계획하고 찍는다는 건 약간 좀 비현실적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여행 사진을 또 많이 찍을 때는 좀 아무래도 좀 풍경을 좀 많이 담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 렌즈도 많이 챙기게 되고 그런데 뭐 인물이라고 또 난 또 뭐 밖에 나 인물도 좀 많이 찍을 거야 그러면 뭐 당연히 망원 렌즈도 좀 준비를 하겠죠. 근데 뭐 근데 대부분 여행 갈 때 우리가 짐을 좀 최소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줄여야 되니까 또 이걸 다 가지고 다니고 렌즈를 막 내가 많다고 렌즈를 막 여러 개를 막 챙겨서 가지고 다니기가 좀 힘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좀 짐을 다니니까 짐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행 사진에서 그런 미리 관광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사진이 뭔가 좀 아름다움이 좀 느껴지고 이러면 계속 앞으로 다가가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아름답고 이쁘고 그러면 계속 앞으로 가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뒤로 가서 오히려 좀 더 넓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거,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앞으로 가서 좀 더 그거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진은 좀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뒤로 가서 아름다움일수록 뒤로 가서 그 어떤 다른 것들과의 조화로움을 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건축물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웅장하고 막 이래서 우리가 뭐 어떤 막 이렇게 마술에 끌리듯이 막 가잖아요. 앞으로 더 빨리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 그럴 때일수록 딱 거기서 멈추고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뒤로 가서 좀 더 넓게 그 웅장함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행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이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막 광각으로 막 어떻게든지 렌즈를 막 이용해서 찍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더 뒤로 가서 좀 더 그 조화로움을 느끼면서 직접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또 사진이라는 게 약간 몸이 좀 힘들수록 사진의 어떤 깊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가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좀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움하고 약간 반대되는 그런 어떤 물체들,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 원래 대부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앞으로. 그럴 때일수록 앞으로 가야지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도 뭐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서 어느 단면만을 찍었을 텐데요. 조금 더 뒤로 가서 좀 더 폭넓게 그 시야를 볼 필요가 있죠. 그 부분만 아니라 조금 더 조화로움이죠. 어떤 자연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 그 해변가에서 이 성산봉을 딱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바다와 하늘과 딱 일몰의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그게 성산봉이 이뻐서 그런 줄 알고 막 진짜 운전을 해서 성산봉에 밑으로 딱 가서 주차를 했는데 아까의 그 멋진 그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차 그때 느낀 거죠. 이게 아까의 그 느낌을 차라리 빨리 담았으면 좀 약간 바보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뒤로 가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조화로움을 좀 많이 느껴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어떤 뭐 기계적으로 막 기교로 어떤 스킬을 막 부린다거나 어떤 모드를 이용해서 찍는다기는 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물론 뭐 어떤 촬영 목적이 있거나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결국엔 또 여행이라는 건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이쁘다. 그러면
바로 찍어서 신속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행에서 사진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바로 꺼내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시골 촬영을 다니다가 시골 버스에 올라서 맨 뒤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이 앞에 이쪽 그 아주머니들이 쭉 앉으셨는데 앞자리에 뒷모습이 다 똑같은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장면. 그래서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바로 찍었는데 그 셔터를 누르자마자 몇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조화가 깨진 거죠. 근데 그때 못 찍었으면 그 정말 신기했던 장면을 못 찍었던 거예요. 그때 다행히 P 모드로 있어가지고 바로 찍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현장에서는 이제 오토나 P 모드로 빨리빨리 찍을 수 있던 거예요. 신속하고. 그렇죠? 현장에 거의 스피드가 좀 생명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시다 보면. 뭐 조리개 우선이 좋다, 셔터 우선이 좋다, 매뉴얼, 물론 그게 좋은 거 알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그리고 바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동성, 신속함이 빨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그게 중요한 핵심이고요. 빨리빨리 잡아내야지. 거의 그런 사진이 좀 임팩트 있는 게 좀 사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그램 제 강의 때도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더 빨리 정확하게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떤 나를 좀 찍어줘라고 해서 막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은 이 빨리 움직이고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촬영을 임해야 된다는 거죠. 파노라마 촬영은 예전에는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게 좀 사실이에요. 좀 기계도 좀 필요했었던 거고 사실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분할로 촬영을 해서 포토샵 프로그램 이용하면 쫙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졌죠. 파노라마는 어떤 넓은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꼭 자연뿐만 아니라도 어떤 도심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장면을 담을 때도 파노라마의 그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까도 계속 넓게 담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를 좀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느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제가 추천하는 건 밤에 좀 나가서 밤에 어떤 느낌을 좀 많이 찍어보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물론 낮에도 좀 많이 찍겠죠. 근데 밤에는 또 밤 느낌의 새로운 어떤 이국적인 느낌도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붉고 노란 그 느낌, 특히 해가 약간 질 무렵 그때부터 그 어떤 밤의 어떤 이국적인 느낌을 좀 충분히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낮에는 또 낮에 그 어떤 느낌이 또 있겠지만 밤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 특별한 어떤 느낌을 좀 담아내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흔들리거나 그렇다 좀 많이 해서 저도 뭐 예전에 어떤 여행을 가다가 촬영을 하는데 이 딱 그 해안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면에서 그 욕심이 나서 좀 더 그 삼각대가 그때 있었거든요. 삼각대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어떤 높은 꼭대기에 막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올라가서 막상 삼각대를 펼치고 카메라를 해놓고 딱 했는데 너무 아까 밑에서 봤을 때의 그 느낌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밑에서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삼각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여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최소한 짐을 좀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비현실적이죠. 막 삼각대 갖고 다닌다 어디를. 그래서 꼭 굳이 삼각대가 없어도 난간에 꼭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으로 들고 찍으려고 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떤 주변에 난간이나 이것도 뭐 프로그램 모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난간 같은 걸 이용해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찍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꼭 두 손으로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자, 우리가 또 이제 밤에 여행을 또 많이 하다고 또 낮에도 좀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낮에 좀 이동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낮에는 밤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직사광선 또 해가 또 강한 또 이런 또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너무 칼라로 찍어 놓으면 그렇게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흑백의 그 느낌으로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그림자가 너무 짙게 깔려면
아무래도 칼라에서보다의 힘보다는 약간 흑백에서의 힘이 좀 세거든요. 근데 흑백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강한 직사광선이 오히려 더 힘이 좀 많이 실리고 깊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히 한번 흑백으로 또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주로 많이 촬영하는 거죠. 인물과 풍경을 꼭 같이 담으려고. 그죠?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꼭 이런 경우가 많죠. 막 계속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친구를 계속 뒤로 보내. 누굴 찍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찍으려고 하는지 모르죠. 자기 나라 얘기해. 이게 나라고. 누가 알아요? 누군지.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좀 더 너무 이렇게 중간에서 놓고 어떤 주제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옆으로 놓고 친구를 뭐 옆에다 세워둔다고 앞쪽에 너무 뒤로 보내지 말고 그러면 둘 다 담을 수 있긴 하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나 담고 그다음에 또 친구는 또 친구 나름대로 크게 담고 그렇게 하라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너무 이렇게 너무 친구를 작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인물을 앞에도 배치를 하고 조금 인물을 좀 앞에 배치하고 그러면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좀 더 어떤 주제를 좀 더 표현하고 싶다. 그럼 뭐 가로 프레임이 더 잘 나올지 더 담기는 거 아니면 뭐 세로 프레임이 더 담긴다. 그런 건가? 약간 정면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약간 틀어서 그래서 약간 모든 걸 좀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배치하는 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진을 찍다 보면 좀 여러 가지 특히 여행 사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도에 관련된 걸 또 이렇게 뭐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구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구도 강의도 얘기를 했었지만 솔직히 이제 한 번에 딱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여행 사진에서도 여행 사진을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사진을 보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뭐 어떤 카메라를 다 다룰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같이 봤을 때 어떤 분의 사진은 같은 환경에서 같이 찍었는데도 좀 더 색다른 구도, 힘을 가지고 있고 사진은 어떤 분은 너무 일상적이고 우리가 봤던 그런 거죠. 한 번은 제가 터키에 관련된 그 사진을 찍고 오신 분을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인데 사진을 정확히 근데 한 분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그 터키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잘 담은 거죠. 그 매력적인 거를. 그리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캐치하는 능력도 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근데 한 분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찍었는데 좀 터키가 이런가? 그래서 이러면 꼭 뭐 굳이 안 가도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사진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환경이라도 정작 찍는 사람이 어떤 그런 느낌의 구도 전달 능력이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촬영할 때 전체적으로 좀 빛과 그림 뭐 이런 구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행을 할 때도 항상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도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포토샵에 후보정에서 너무 뭐 크롭을 한다, 잘라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잘라내고 크게도 찍어보고 작게도 찍어보고 이런 일련의 어떤 훈련 과정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구도 전체적인 사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도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구도를 어떻게 해서 책으로 배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앉아서 한다기보다는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제가 구도에서 강의 때 말씀한 것처럼 좀 다양한 각도로 찍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항상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자신의 그 평상시의 눈의 각도를 빼면 가장 기본적으로 구도에 이제 새로운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찍었던 그 사진의 어떤 시선만 빼면 좀 더 색다른 시선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앞으로 너무 아름다움이 느껴지면 너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카메라나 어떤 렌즈를 가져갔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왜냐하면 그 장면은 그렇게 작은 포맷으로 담기에는 망원 렌즈나 이런 걸로
너무 좀 웅장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여행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뒤로 빠져서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전체적인 조화를 찍어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여행이라는 건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든 게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카메라 모드로 뭐 오토나 프로그램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파노라마는 뭐 물론 이제 그런 기능이 되는 카메라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그게 자칫하다가는 어떤 퀄리티나 이게 좀 깨질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분할로 좀 촬영을 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근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뭐 하시는 분한테 잠깐 부탁해도 그거 그냥 하나 걸어 놓으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넓은 그런 환경을 좀 더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물과고 풍경을 찍을 때는 같이 찍을 때는 아까처럼 뭐 주제를 가운데 놓고 찍을 하지 말고 약간 옆으로 왼쪽에 놓고 친구를 오른쪽에 놓고 좀 더 앞으로 오게 해서 둘 다 담거나 아니면 주제를 하나 담고 친구도 하나 담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도를 여행에서는 항상 내가 보는 그대로의 구도보다는 좀 밑으로 낮은 시선을 보든가 좀 위의 시선으로 봐서 조금 더 새로운 색다른 좀 구도를 좀 연출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사진을 계속해서 멈춰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 더 계속해서 발전된 사진, 특히 여행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노하우도 있긴 하겠지만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여행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진이. 그리고 여행이 메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아까 터키 가져오신 두 분을 얘기를 했지만 그 힘의 원천은 뭐냐면 한 분은 이쁘다라고 감정이 솟았을 때 카메라를 꺼내신 분이었고요. 한 분은 의무적으로 카메라를 계속 눌렀던 분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감정으로 우선 눈으로 먼저 느낀 다음에 카메라를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눈과 가슴으로 먼저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